정말 그 가슴 아팠었는데. 아, 대성통곡. 아, 대성통곡까지는 아니고 이제 마음으로 좀 눈물 흘리고. 네. 네. 왜냐면 제가 그런 건 있어요. 경찰차들이 가끔 뒤에 붙어가지고 구경해요. 아, 경찰차 분이? 네. 경찰차들이 뭐 그래서 막 뒤에 붙으면은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경찰차가 뒤에 붙으면 나 뭐 잘못한 거 있나? 아, 그랬을 때 이제 경찰차 부위에 붙은 다음에 바로 그냥 NGS 누르고 그냥 바로. 아, 그거는 좀 불법일 것 같아서 좀 쫄려서 못하고. 아, 그래요? 아니, 현대에서 정상들 맞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팝콘 이렇게 소심하게 터트려주면은 아, 그제야 만족한 듯이 이제 다른 차선으로 빠지고. 아, 경찰차 분이?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 한 두세 번 겪었어요. 아, 두세 번? 그럼 이제 경찰차들 이제 차 뒤에 이제 바짝 붙어서. 네. 바짝 붙어서 구경. 그분도 이제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경을 한다는 게 서로 주행 중에 이제 구경을 한다는 거죠, 경찰차. 그쵸. 뭐 신호 걸렸을 때라던가 이게. 그러면 차주님께서 그 경찰차 분이 내 차를 보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아주 룸미러라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룸미러를 이렇게 보면은 네. 그 경찰차는 이렇게 썬팅이 짙게 안 돼 있거든요. 보면은 막 이렇게 제 차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경찰관들 두 분이 말씀 나누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뒤에서 바로 뒤에서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뒤에 차 타시는 분은 원래 전방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차주님 차를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아,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아, 근데 뭔가 눈빛이 달랐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 차를 이렇게 막 손가락질도 해요. 손가락질. 저거 아반떼 N이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아반떼니다. 또는 옆에서 이제 번호판 조회를 해. 아반떼 N이다. 네. 어린 친구들이 하면은 한 나이 그때가 한 중학생 이하 친구들이. 중학생이면 그러면 중학생까지. 네. 고등학생 이상부터 이제 그돈씨라는 단어를 이제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신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28살 되는 네. 대학교 4학년 오, 아반떼 N 차주입니다. 혹시 지역이 사신 지역은? 논현동 되고 논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2022년식 아반떼 N이고, 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버킷 시트 제외하고 기능적인 거는 다 풀업이고요. 썬루프 포함해서. 저는 보여줘.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옵션이라고 기능적인 거 외에 네. 추가적으로 이제 감성 요소 쪽 옵션들이 있는데, 퍼포먼스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워크인 패키지라고 요 바닥 쪽에 네. 네네, 그거랑 인테이크 킷, 그거랑 요 알칸타라 패키지 이렇게 3개 넣었습니다. 신차로 뽑으신 거죠? 네, 신차로 뽑았습니다. 일단은 혹시 옵션 중에서 지금 보니까 이건 좀 아쉽다 있나요? 아쉽다 하는 거는 일단 넣은 거는 후회는 안 하고요. 네.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어떤 거죠? 일단은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네. HUD의 부재랑 네. 그리고 저기 뒷좌석에 보면은 네. 팔걸이가 없어요. 가운데. 네네, 내릴 수조차 없게 돼 있어요, 저게. 그래도 일반 아반떼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랑 HUD랑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3가지가 가장 없는 게 아쉽고, 나머지는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선택 옵션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선택 아. 옵션으로조차 할 수 없게 해놔가지고 네. 그 부분이 조금 가장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 아마도 이제 단가를 네, 현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이거 차값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네. 사실 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것도 있고 네. 제 생각에 이 차는 이것도 다른 매체에서 다들 다들 말하시는 부분인데 네.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저도 3,800만 원에 네. 뭐 이제 부가세 이런 거 다 더해서 4,100 정도 네. 이렇게 줬지만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가성비가. 네. 이런 퍼포먼스라든지 성능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 가격대에서 사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성능 그리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는 거의 아반떼는 유일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요 기간이 제가 계약을 일단 11월 10 며칠에 해서 네. 차를 받은 게 3월 10 며칠이라서 정확히 4개월 만에 차를 받았고 그러고 이제 딱 2달 정도 지금 현재는 4개월 만에 차를 받으셨네요. 네네. 원래 그 정도예요? 아반떼 N 자체가? 네. 제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차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다들 4개월. 4개월? 네. 다른 차량 뭐 소렌토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네요. 그쵸. 다른 차들 이제 보면은 저도 신차로 구매한 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나중에 다른 차들 계약 기간 알아보니까는 대기 기간이 무슨 1년 맞아요. 1년도 넘어가는 뭐 투싼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거의 뭐 12개월 넘어가고. 그러면 처음에는 기분이 좀 뭐야 이거 무슨 네 다리에 했다가 다른 차 보고 나서 내 다리는 빠르네 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기 키로수 현재 2,618km. 이야 따끈따끈하네요. 네. 2달 만에 2,618km면 그냥 적당히 타신 건가요? 네, 제가 차를 이제 또 통학용으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통학용으로. 네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 어떤 걸 좀 타셨는지. 일단 제가 직접 소유했던 차 같은 경우는 그 08년식 올뉴 마티즈 SX 네, 등급으로 중고로 모아서 한 78,000 정도 뛴 중고로 모아서 한 1년 정도 소유했었습니다. 그럼 그 차를 타다가 이제 아반떼 N으로 바꾸신 거네요? 그쵸. 마티즈를 타다가 아반떼 N으로 바꿨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혹시 고민했던 차종 좀 있었을까요? 고민했던 차종이라고 하면은 완전 좀 정반대기는 한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소렌토나 카니발을 사고 싶었어요. 저기 혹시 실례하시면 안 돼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저 아직 싱글입니다. 싱글? 네. 사실 그 두 차량은 뭔가 이제 패밀리카잖아요. 그쵸. 아빠들 패밀리카인데 네. 혹시 예정자 아직 있다고 하면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예정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왜 소렌토랑 카니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덩치가 있는 편이라서 큰 차가 아무래도 좀 편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고려하기도 했고 이제 하이브리드 소렌토 중에서도 하이브리드를 고민했던 거는 이제 연비나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실용성과 이제 돈 다 고려했을 때. 근데 아반떼 N은 실용성 지금 차주님께서 말하는 차들에 비하면 완전 정반대죠. 정반대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아반떼 N을? 완전 극과 극이었어요. 순전히 제 취향으로 갈 거냐. 네. 제 취향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요즘 사실 그 내연기관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내연기관의 시대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전차가 마티즈기도 했고 좀 어느 정도 달리는 차를 좀 맛보고 싶다. 내연기관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신차로. 근데 마침 딱 차를 바꿀까 말까 하는 그 시기에 아반떼 N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전까지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사고 싶다. 아예 고려 대상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 딱 정말 제가 원하는 모든 걸 갖춘 차량이 출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매일 시승기 돌려보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계약을 했습니다. 야, 결국에는. 자, 그러면은 벨로스터 N은 이제 고려를 안 하셨죠?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제가 시승도 해보긴 했는데 네네. 지향점이 조금 더 달리는 쪽에 맞춰진 차다 보니까 벨로스터가. 네, 어떤 느낌이냐면 서스펜션이 너무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 차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도 훨씬 아반떼보다 짧고 네. 그 차는 이제 좀 핸들링을 위해서 승차감을 포기하고 서스펜션 세팅을 단단하게 해놔서 네, 그래서 저것도 있지 않았어요? 코나엔? 코나엔도 있었죠. 네. 코나엔도 있었는데 코나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레임이 바디 셰시가 그 1세대고 이제 이게 아반떼 CN7이 2세대 3세대인가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저도 잘 몰라요. 네. 아무튼 한 세대 더 다음 프레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 성능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 무게중심이 낮은 게 느껴져요. 이야, 진짜 많이 정말 차 사기 전에 좀 조사를 많이 하셨고. 네, 제가 또 과가 기계공학과다 보니까는 직접 배우는 게 이쪽이라 가지고 저는 어쩌면 코나 N이 좀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또 셋이 뭐 세대까지 또 나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네네. 차량 금액은 아까 다 말씀 좀 해주셨고. 네네. 할인은 제 기억으로는 따로 받은 거는 없었어요. 따로 받은 거는 없었고.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선납금 1,000만 원 입금하고 나머지는 이제 할부로 진행해서 월에 한 3에서 40 정도. 그러면은 잠깐만, 저기 몇 년이에요? 제 기억으로 5년. 네네. 5년에 한 30에서 40 요 사이다. 쭉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보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네요, 그래도. 그렇죠. 30, 40 정도면 크게 막 부담 가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고 보험료인데 좀 놀라셨을 법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차를 좀 타시다가. 그쵸. 사실 가장 크게 체감되는 그 차를 바꾸면서 만족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마티즈를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뭐 연비 빼고는 모든 기능적인 면에서 이 차가 월등히 좋다 보니까는 뭐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보험료랑 기름값. 보험료는 한 얼마 정도 나왔어요? 보험료가 원래는 제가 그 마티즈를 탈 때 심지어 캐롯 보험이라고 타는 만큼 내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거를 써가지고 한 달에 한 7만 원? 이 정도 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캐롯 말고 일반 보험,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12만. 그러면 1년이면은 240이네. 그 정도. 네. 맞죠? 12만 원. 맞나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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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44만 원. 144만 원?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잠깐만, 7만 원, 84만 원. 84만 원인데 154만 원. 네네. 그 정도 차이. 차 사기 전에 그래도 좀 예상은 좀 하셨어요? 어느 정도 하고는 있었죠. 어느 근데 정도? 생각보다 얘가 보험료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연비가 이 친구가 생각보다 막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연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연비가 어떻게 돼요? 일단 지금 현재는 항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는 10.4 딱 공인 연비가 10.4거든요. 딱 공인 연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시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학할 때 시내 주행을 하다 보니까는 시내 주행하면은 통산 그 연비를 보여드릴게요. 7.2km거든요. 7.2. 네네. 7.2km가 나오고 고속 주행을 하면은 또 이제 어느 정도 높게 나오긴 합니다. 한 13에서 14까지 나옵니다. 이야, 항속 주행을 했을 때 진짜 공인 연비가 그 정도 나왔다는 거는 현대 기아에서도 좀 여유 있게 잡았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빡시게 잡은 거네요. 그렇기는 한데 또 사실 다른 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나쁜 수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의 연비 뭐 괜찮다? 아니면 좀 물론 아까 좀 안 좋다.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 차를 완전 순전히 데일리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죠. 다만 이제
N모드의 매력. 어쨌든 이 차량은 N 차량이고 고성능 그렇죠. 차량이다 보니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이 정도 연비면 사실 성능과 연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았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연비는 퍼포먼스카 치고는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 좀 넣고 계신지. 현재 고급유만 넣고 있습니다. 고급유,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뭐 고급유 세팅이죠. 일단 제조사 권장이 고급유죠. 네. 가득 넣는 비용. 가득 넣는 비용 제가 처음에만 가득 넣고 그 다음부터는 딱 그냥 7만 원씩만 고정으로 넣어가지고 네. 처음에 한 11만 원 그쯤 나왔던 것 같네요. 11만 원? 10만 원? 10만 원 정도? 네.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전쟁 터지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쟁. 지금은 만땅으로 넣으면 훨씬 많이 넣어지 싶네요. 그렇죠. 한 1, 2만 더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트립상에 여기서 우회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립상에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한 몇 정도 나와요? 차주님? 보통 제가 요 계기판상으로 한 칸도 안 남았을 때, 한 반 칸 이하로 남았을 때, 주행거리 한 50km쯤 남았을 때 7만 원을 넣는데 넣고 나면은 보통 한 250에서 300 정도 아닌가? 한 3, 400? 네. 3, 400 이요? 네. 표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요? 혹시 제 웃음 때문에 갑자기 골리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가득 넣는다고 가져가면은 3, 400이 제가 아니라 한 5, 600 나온다는 얘기 같은데? 5, 600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네. 한 450에서 500 사이였던 걸로 제가 450, 기억을 500 사이. 네. 물론 이제 차주님께 밟으면 당연히 더 떨어지고. 그쵸. 사실 N모드가 있어서 연비를 택하려면은 감성을 포기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막 감성을 포기할 거라고 한다면 사실 아반떼 N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아반떼 N이라는 건 진짜 고성능 즐기기 위해 네, 타는 네, 차인데. 네, 네. 그래서 우리 멋지신 차주님께서는 평소 주행 습관이 풀악셀이신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안 넘어오시네요.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그러면 풀악셀은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안전운전?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전운전 무사고 지향이기는 하고요. 그러면 이제 M 모드를 한 번도 써보시지 않고.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네. 가끔 이제 배기음이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N모드 놓고. M 모드 듣고. 다만 이제 주택가에는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역시 배우신 분. 아유. 저도 석사 출신이거든요. 네네. 네. 깨알 자랑이죠. 자, 그러면 저기 뭐지? 차주님은 비율이 보통 어떻게 돼요? M 모드와. 그냥 전체로 따졌을 때 한 6대4, 일반이 6, N모드가 4,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6대4 정도 있을 때의 연비와 주행 가는 거리를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한 달 유지비인데 실질적으로 한 달 유지비, 주유비 정도만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7만 원씩 그렇죠. 고정적으로 넣기 때문에 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넣고. 달로 따지면 최소한 30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한 30에서 40 정도. 30에서 40만 원 정도의 할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네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차 외관 디자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차의 그 범퍼 밑부분에 레드 포인트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그 부분을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차 색상으로 그냥 랩핑해서 덮어버리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 레드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레드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든다. 네네. 다른 건 다 별로다라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네, 다른 건 10점. 10점 만점에 10점. 이제 레드 포인트가 킬링 포인트다. 킬링 포인트다. 네. 네. 정리를 너무 말끔히 잘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자, 실내 디자인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실 그 아반떼 일반 모델하고 큰 차이 없고 이제 그 스티어링 휠만 바뀌었죠. 기어봉이랑. 어떠세요? N모드. 저는 사실 기본 아반떼도 그 실내 디자인에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크게
딱히 어디가 딱히. 딸린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외관은 정말 극찬을 하셨는데 네네. 실내는 그냥 뭐 이 정도다. 아무래도 이제 네. 가격대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원가 절감의 차원에서 현대에서 그 플라스틱을 좀 아무래도 차급이 아반떼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조금 네 많습니다. 많다. 네. 그 정도가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마티즈를 타시다가 이 차를 이제 네. 마티즈 맞네? 네 맞습니다. 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어떠셨어요? 정말 마티즈가 제가 소유한 차로는 이제 첫 차다 보니까 네. 아무리 10년 넘은 중고차여도 좀 정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첫 차를 떠나 보내면서 정말 그 가슴 아팠었는데 대성통곡. 대성 통곡까지는 아니고 이제 마음으로 좀 눈물 흘리고 네. 왜냐면 제가 세차 환자라서 그 그 마티즈도 정말 막 맨날 페인트 클렌징도 하고 왁스칠까지 해가면서 걸렸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그 차를 이제 보낸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 차를 받고 나서 첫날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차가 첫날 다 잊어버리고 네. 딱 탔을 때 느낀 그 경험담, 네. 생생한 경험담. 왜냐면은 모르시 그 경험담을 이제 사실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만 딱 알잖아요. 그쵸. 네. 첫 차 받고 나서 비닐 쫙 떼고 비닐 뗄 때부터 이제 그 좀 가슴이 설렜죠. 그리고 이제 시동을 딱 걸었는데 배기음이 우랑 하고 이제 그 우렁찬 배기음을 듣는 순간 네. 이 차 사길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밟았을 때 느낌 어땠어요? 처음에 밟았을 때. 제가 처음 M모드를 사용했을 때 타자마자 바로 M모드? 아니요. 저는 길들이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했습니다. 네. 한 다음에 이제 M모드를 딱 써보는데 네. 어땠어요? 정말 다른 차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오, 완전히 그냥 다른 차가 된다. 네, 정말 180도 변신을 해요. 그냥 뭐 평소에는 그냥 뭐 일반 똑같은 차인데 M모드를 그쵸. 누르는 순간부터는 와 하면서 알겠습니다. 뽑기운인데 차가 뽑기운이 존재하시는 것 같으신지? 제가 카페 같은 걸 둘러보면 뽑기운이 존재한다고 해요. 네. 요 B필러 같은 데서 잡소리가 난다, 뭐 타닥타닥하는 소리가 난다고도 하고, 뭐 대시보트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소리가 좀 나는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뽑기는 잘 된 것 같아서 매우 내 차는 양품이다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일단은 제가 그 전체 PPF를 둘러서 그 돌방 스트레스를 아예 근본적으로 좀 차단을 했고, 이야. 그리고 이제 뭐 엠블럼 같은 거 블랙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관에서는 사실 요 위에는 또 그 루프 스킨 블랙으로 씌웠습니다. 블랙으로. 네네네. 그렇게 정도 했다라고 보면 되고, 다 후회하는 거는 없죠. 다 잘했다라고 보면 되죠. 네, 제가 기본적으로 또 막 튜닝카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튜닝카처럼 세팅이 돼 있는 이 아반떼인이 정말 저한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시트의 착자감인데 사실 네네. 시트의 착자감 어떠신지 딱 앉았을 때 일단은 제가 덩치가 좀 큰 편인데도 네. 제가 그 시승을 가서 버킷 시트에는 앉아봤어요. 네. 버킷 시트는 아무래도 그 원래 보통 이제 대중소로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현대에서 만든 순정이다 보니까는 사이즈가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것도 있고 통풍 시트가 이제 빠지잖아요. 버킷 시트에서 빠지기 때문에 제가 또 땀이 많아가지고 땀이 많으셔서 그래서 일반 시트로 했는데 일반 시트 하고 나서는 뭐 이렇게 불편하다거나 그렇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찍었던 분이 시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전 영상 댓글 중에 그 요 직전에 아반떼엔 인터뷰하셨던 영상에 댓글에 그게 있어요. 그 현대 개발자 중에 시트 개발한 사람 잘라버리라 뭐 대충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은데 북한 보내라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 헤드레스트가 좀 뒤에 있어가지고 좀 누워서 운전을 해야 돼요. 이게 현대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거북목이 되어가는 추세인데 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도 거북목 방지되고 더 좋지 않나요? 이 정도면 사실 거북목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누워서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차준이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 제가 딱 180이고 몸무게는 100kg입니다. 100kg 정도. 네네. 하지만 차준이 같은 체형일 경우에는 이런 기본 시트도 괜찮다. 네네. 차준이도 사실 버킷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사실 욕심은 있었죠. 사이즈가 맞고 이렇게 딱 맞으면은 통풍만 포기하면 되니까. 근데 사이즈도 안 맞다 보니까는 딱 한 세 너무 굳이 꽉 할 이렇게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예 안 들어갔나요? 이게? 안 들어간 정도는 아니고요. 네, 너무 앉았을 깡가지구나. 때 이렇게 조금 그 안마 의자 앉으면 이렇게 옆에서 쪼이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강하게 쪼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주님께서도 어제도 좀 누워있는 감은 좀 없지 않아 좀 있다. 네네. 하지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쵸.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6웨이 그 전동 6웨이인가요? 8웨이인가요? 아무튼 네. 그 높이도 앞뒤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요 뒤에 럼버 서포트도 있다 보니까는 시트 포지션 정하는 데는 이렇게 좀 제약이 없어가지고 세팅은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다. 사실 뭐 어느 누구 어떤 체형이든지 간에 이런 체형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거의 없겠죠. 일단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차주님처럼 좀 체형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버킷은 좀 한번 앉아봐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핸들의 그립감인데 알칸타라 하셨잖아요. 네네. 알칸타라다 보니까는 제가 다한증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땀이 많다 보니까는 처음에 이 알칸타라를 해도 되나 생각을 하고 좀 찾아봤는데 알칸타라가 오히려 땀 많은 사람들한테는 좋다고, 땀 흡수를 잘하기도 하고 때를 타더라도 금방 그 세척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세척이 어려운 편이 아니어가지고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속는 셈 치고 해보자 하고 했는데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땀 같은 것도 흡수가 잘 되고. 두께도 괜찮나요? 두께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무게감인데 무게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게 핸들의 무게감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3단계로. 근데 일단 기본 모드에서는 제일 가벼운 모드로 돼 있기는 해도 어느 정도 그 일반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좀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이게 적응해야 될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따로 설정이 가능한 거죠? 여기 네, 그렇습니다. 요 보시면은 여기 와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 차주님의 설정은 뭐죠? 이 설정들은? 저는 이제 커스텀 모드를 사용했을 때 스티어링은 중간, 그리고 서스펜션도 중간, 스포츠 모드, 나머지는 전부 스포츠 플러스. 나머지 스포츠 플러스. 이것도 근데 자동으로 스포츠 모드 넣으면은 바뀌긴 바뀌죠. 스티어링 무게라든지. 네, 바뀝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자분이 운전하시기에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자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을 시승시켜 줬을 때는 따로 서스펜션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핸들의 무게감이요? 네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핸들의 무게를 이제 체험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그 친구들이 좀 신차다 보니까 무서워해가지고 아무래도 직접 몰게 해주진 못했고, 다른 이제 남자인 사람들한테는 한 두세 명 태워줬는데 그 핸들이 좀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운전대를 아예 그냥 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자분이 하기엔 좀 다소 무게감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버튼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딱 손 내밀면 닿는 위치에 있어서. 창문 쪽은 어때요? 창문 쪽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앞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뒤가 열린다거나 그런 건 딱히 네네. 전 영상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앞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뒷창문이 열릴 때가 있다. 이게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근데 의식을 하고 이렇게 잡으면은 사실 불편한 위치는 아니라서. 불편한 위치는 아니다. 자, 그러면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핸들에 있는 위치인데 일단 좌측에 보니까 뭐 전화 버튼, 핸들 버튼들, 전화 음량 버튼이죠. 왼 좌측에 우측이 크루즈, 뭐 M 모드, 그리고 저 누구선 버튼 빨간색 다 괜찮은 위치에 딱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NGS 요 누구선 버튼이 조금 그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그 M 모드를 놓고 달리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요 자세가 정석이잖아요. 예. 핸들 잡을 때. 근데 NGS를 누를 때 이렇게 좀 손이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는 그게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그게 조금은. 패들은요? 패들 시프트도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시고 네네. 깜빡이나 와이퍼 네, 다 만족하고. 위치는 만족하고 계기판. 있습니다. 네, 계기판도 좀 그 베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정말 감지덕지. 아니 절하고 현대에 절해야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네. 왜요? 계기판이 뭔가 좀. 디지털 계기판이기도 하고 이제 M 모드 놨을 때 이렇게 오, 멋있죠. 네, 이런 효과들까지 하면은. 자, 그러면은 저희 모니터. 네네. 모니터인데 지금 차주님께서는 보니까 순정 대비 좀 쓰고 계시죠? 네네네. 모니터 시한성이나 뭐 크기나 뭐 이런 건 좀 어떠신지, 편의성? 일단 기본적으로 시인성도 좋고 뭐 다른 부분도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네네. 비상 깜빡이 좀 어떠세요? 비상 깜빡이는 조금 이렇게 뻗어야 돼. 제가 좀 시트를 뒤로 놓는 편이라서 조금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 부분 괜찮고 공조기 쪽도 다 괜찮나요? 네네. 자, 밑에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가 또 밑에 쪽에도 있는데 네. 사실 뭐 핸들에서도 다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요쪽은 사실 건드릴 일이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쪽 주변들이 이제 이런 소재들이 다 하이그로시, 좀 먼지가 많이 묻는 재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세차를 이틀 전인가 3일 전 했는데 여기 또 먼지가 요즘 그 꽃가루가 또 철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차 겉에도 그렇고 제가 창문은 요로 썬루프를 살짝 열고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좀만 그렇게 열고 달리면은 먼지가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먼지를 보면은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그 공청 모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대에서 저 공청 모드를 만들어준 거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그로시가 많다 보니까. 하이그로시가 네. 많아서 공청기가 있는 거다. 라는 논리라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수납 공간인데 네. 이런 컵홀더라든지 지금 이렇게 뭐 휴대폰 저쪽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좀 어떠신지, 이런 콘솔 박스라든지. 일단 무선 충전이 있는 것 자체는 만족스러운데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사실 그냥 있다라는 것 정도에만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 하고 네. 수납 공간은 사실 그렇게 막 넓진 않아요. 제가 또 전에 타던 차가 그 마티즈다 보니까 네. 걔는 막 그 조수석 에어박도 없고 그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수납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차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수납 공간을 최대로 막 이렇게 늘려놨는데 얘는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막 넓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경차를 타다가 만약에 이제 아반떼 게네로로 많이 바꾸신 분이 좀 계시다면 그렇게 막 그런 느낌 못 받을 것이다. 네, 잡다구니한 그 물건들을 놓을 때가 사실 막 엄청 많지가 않아서.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까도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정도의 승차감 서스펜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는 좀 딱딱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변이 되다 보니까는 가장 소프트한 모드로 놓고 달릴 때는 이 차가 휠이 크다 보니까 그 포트홀 같은 것만 좀 조심하면은 승차감에 크게 뭐 불만족하실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컴포트로 놨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놨을 때 네,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처음 타보시면. 제가 한번 댓글 중에서 이 차를 패밀리카로 좀 쓸 수 있냐, 장모님 장인어른 좀 모실 수 있냐 라고 여쭤보신 분이 좀 계셨거든요. 승차감 때문에. 일단 제가 어른들도 뒷좌석에 이제 많이 태워봤는데 뒷좌석 앞좌석 가릴 거 없이 태워봤는데 모시고 다닐 때 뭐 이렇게 그 승차감이 어떻다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전혀. 시끄럽다는 말은 좀 하셨습니다. 시끄럽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모드를 좀 바꾸면 서스를 조금 이제 중간 단계, 이것도 서스가 또 한 3단계인가? 네, 이것도 3단계 조절되는 겁니다. 차주님 같은 경우는 주로 몇 단계를? 저 같은 경우는 2단계 네, 중간으로 하신다 보면 될 것 같고, 좀 그냥 좀 딱딱한 걸 좀 좋아하시는 거죠, 사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딱딱한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이게 아까 그 베렌 얘기할 때도 나왔었던 거지만 베렌이 정말 딱딱하다 보니까는 이 정도면 그래도 타고 다닐만 하지라는 생각입니다. 가속력 물론 뭐
너무 최고다. 지금도 혹시 최고신가요? 제가 사실 이런저런 차들을 많이 타봤어요. 지금 집에 부모님 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BMW 6GT 640i인데 걔 같은 경우랑 그 이제 높은 급들의 차랑 비교하면 사실 잽도 안 되는 가속력이기는 해요. 6GT보다 이게 더 빠르지 않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6GT 빠르구나. 펀치력 제가 정확한 제로백을 모르겠는데 네. 얘는 제로백이 5.3인가 4초고 5.3. 그 6GT는 제가 재원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거보다 체감 가속력은 훨씬 좋았어요. 훨씬 좋았다. 그리고 이 차 가속력 지금 차주님이 어찌 보면은 뭐 2,600km를 좀 타셨는데 네네. 아직까지 뭐 질리거나 일단 그런 건 없는지. 제 예상컨대 네.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질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그 정도로 생각이. 정말 네네. 만족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꿈속에서 네. 최고 속도 혹시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이제 꿈속에서 최고 속도를 210 정도까지는 밟아봤어요. 210. 그 210 정도 밟았을 때의 차량 안정감인데 서스는 그때는 그러면 제일 강한 걸로 좀 하셨겠네요. 3단계로. 그때도 2단계였어요. 2단계로? 네. 그럼 2단계로 했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이제 사실 아무리 꿈속에서라도 네. 210까지 밟아본 차는 사실 없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 이제 마티즈로 밟아본 150이 최고였는데 그래서 200을 넘어가면은 어쨌든 좀 차가 좀 그 핸들이 무거운 거는 강점이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차가 좀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고 네. 서스펜션도 탄탄하다 보니까는 고속 주행할 때도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 확실히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200이 넘었는데도 네네. 서스를 또 3단계로 좀 했으면 좀 더 안정감 좀 더 느꼈을까요? 제 생각인데 그 꿈속에서 달렸던 그 도로가 네. 조금 이제 높낮이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있는 도로였어가지고 혹시 서스펜션을 3단계로 했으면 아마 차가 날아갔을 거라고 거다. 생각합니다. 자유로인가요? 자유로는 아닙니다. 네.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짧은 구간이었다. 하지만 뭐 어딘지 잘 모르시죠? 네. 네. 궁금해서요. 네. 꿈속이. 자, 그러면 반대로 제동력. 제동력은 제가 이제 이 차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 중에 두 번째인데. 두 번째다? 네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이제 핸들링 성능. 핸들링 성능. 다음 질문이었구나. 코너리. 그럼 일단 제동력이 두 번째다. 네네. 제동력 같은 경우는 이제 풀브레이킹으로 밟을 일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죠? 이제 서킷을 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네. 근데 제동력은 정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코너링. 코너링으로 넘어가면 제가 주말에 가끔씩 와인딩을 가는데. 와인딩 하면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남한산성. 네. 같이 한 번 좀 가시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의 코너링. 네. 그 남한산성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차가 되게 재밌는 특성이 있는 게 전륜 구동인데도 후륜 구동이랑 비슷하진 않지만 어쨌든 전륜인데 오버 성향이 있어요. 이게 내리막에서 특히 더 심한데 어쨌든 앞에 엔진이 있고 그 앞이 많이 무거운 차다 보니까 내리막 같은 데서 이제 와인딩 하면서 브레이킹 조금만 세게 밟으면 뒤가 이렇게 거의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게 막 무섭다, 막 차가 뒤집어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재밌게 이제 컨트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오버스티어 성향이 좀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정말 재밌는 핸들링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자, 그러면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사실 뭐 미션이죠. 뭐 미션에 대한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특이사항이라고 할 거까지는 아닌데 요즘 차들이 많이 DCT를 채용을 하잖아요.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 다른 차들에는 요즘 습식 DCT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아마 건식 DCT가 들어갈 거거든요. 건식 DCT가 이제 그 내구성 문제가 말이 많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습식 DCT가 들어가서 일단 내구성 면에서도 어느 정도 그 확보가 돼 있고 뭐 기술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현대가 요번에 WRC랑 그 24시 뉴르 레이스에서 성적을
좋게 네, 받았다 보니까 그 기술력을 사실 여기에 접목시킨 거니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뭐 변속도 뭐 딱히 네네. 느리거나 빠르거나 그런 뭐 특이사항 없이 즉각적인 네네네. 빠른 정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모드별 변화인데 네네. 혹시 모드별 변화 좀 짧게 좀 따다다닥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 모드가 있고요. 네. 이건 뭐 그냥 평범한 정말 평범한 모드고. 그게 컴포트죠. 네.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이제 아이들링 RPM이 좀 올라가면서 배기가 열리고 네. 그치만 팝콘은 안 터지고 버블음은 터집니다. 이렇게 그르륵 하는. 네. 네. 그리고 서스펜션 조금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코 모드. 모드. 에코가 있네? 네, 에코가 있습니다. 안 어울리는데? 어울리나요? 이거 있으면 확실히 이게 에코 모드가 연료 분사량을 줄여주는 거, 그냥 이렇게 제한하는 거라서 엑셀을 좀 더 밟아야 평소 가는 대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감안하면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좀 덜 밟게 되는 거라서 연비가 좀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모드가 이제 그 다음이 이제 M 모드인데 이거 놓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프트 다운 한번 되고 배기 풀로 열리고요. 이제 엔진 성능도 최대로 끌어내고 뭐 이렇게. 그러면 모드가 총 4개지가 있다 보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그 대신에 M 모드에서는 내 입맛대로 이 세팅값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기본 모드가 있고 커스텀 모드가 있는데 엔진 음도 사실 바꿀 수가 있어요. 엔진 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거까지 커스텀 모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배기음인데 이 정도의 엔진음과 배기음 차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태생이 4기통이다 보니까는 이제 뭐 카마로나 머스탱 아니면 뭐 람보르기니 같은 8기통, 10기통 이런 감성에는 사실 못 비비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4기통에서 이런 우렁찬 배기와 엔진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반대 순정 배기음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음색 자체가 사실 뭐 4기통, 6기통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차주님 또한 나도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다. 어떤 분은 이제 배기 튜닝을 또 하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저도 뭐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뭐 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차주님도 이 정도의 배기에서 차후에는 좀 더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신지? 일단 실내로 유입되는 이 차가 아반떼다 보니까는 방음 처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네. 풍절음도 좀 많이 들리고 네. 배기음도 실내로 유입이 좀 많이 되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카니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해요. 네. 근데 베렌이랑 코나 N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작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M모드 쓰고 나서 배기음이 생각보다 좀 약하게 들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보통 튜닝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튜닝을 하실 거예요. 본인 만족 때문에. 근데 일단 불법이기도 하고 불법이구나. 네. 정상적인 그렇구나. 네, 좀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러면 차주님도 하고는 싶은데 불법과 편법이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에 만족을 하고 있어가지고 크게 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10년 뒤에 연락 한번 드릴게요. 10년 뒤요? 그래서 배기 튜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해보고요. 자, 스피커인데 보니까 스피커 보스. 네, 보스입니다. 어떠신지?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집에 있는 BMW랑 비교를 하면은 BMW는 이제 하만 카돈 들어가 있고 얘는 보스인데 확실히 방음이 차의 오디오 성능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100km만 넘어가면은 아무리 스피커가 좋아도 스피커에서 난 소리, 그러니까 볼륨을 좀 높이지 않으면은 스피커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옵션이죠, 보스도. 이거는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N 차량들이 요 아반떼만 코나에서 아마 지원할 텐데 엔진음을 바꿀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스피커를 좀 좋은 걸로 넣어놔야 엔진음 구현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100km 이하까지는 스피커가 굉장히 좋으나 네, 맞습니다. 100km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외부 소음이 좀 많이 들리다 보니 스피커가 좀 방음이 좀 안 돼서 그래서 조금 이제 베이스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주님도 스피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나요?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이제 차급이 아반떼다 보니 차급에 맞춰서 네, 이 정도의 보스를 넣어준 것만 해도 뭐 감지덕지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에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아, 네, 많이 뭐 태웠죠.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 물론 아까 승차감 다 말씀해 주셨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실내 공간 자체는 이 아반떼 CN7 기본 모델 자체가 그 현대에서 광고를 그렇게 했었나? 아마 EF 소나타보다 실내가 크다고 광고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되게 커요. 네, 진짜 넓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옛날에 그 구형 아반떼를 생각하기에는 아반떼라는 차의 실내가 많이 커져가지고 이제 아반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옛날에 그 소나타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그 정도로 이제 차주는 개인적으로도 좀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람 태워봤을 때 혹시 뒷자리에서 크레임 받으신 적 있었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전혀 없고 네, 뒷자리 되게 넓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네네. 2열 폴딩 되죠? 네, 됩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도 제가 막 잡다구리한 걸 가끔씩 트렁크에 넣고 다닐 때가 있는데 네. 세차도 하면 이제 세차 용품도 꽉꽉 채워서 네, 맞아요. 이제 마티즈 같은 경우는 조금 넣기가 힘들었는데 얘는 그냥 트렁크에 다 때려 박으면 정말 널널하더라고요. 네, 트렁크는 정말 넓습니다. 그 정도로 뭐 만족하고 계시다. 차박인데 이게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 폴딩을 했을 때 가운데 이 쇠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 쇠에다가 이제 발을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솔직히 차박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생각은? 네, 생각은 해봤는데 차마 이제 시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차마.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쇠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일단 새 차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막 더럽히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아무리 눕혀지더라도 누울 공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나올 것 같다. 네,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차박은 꿈도 꾸지 마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반떼 N에서는. 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아반떼 N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장점은 그냥 딱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차. 네, 이렇게 일상 주행을 할 때와 N모드를 놓고 달릴 때 정말 다른 차가 되는 완전히 차. 괜찮다. 그러니까 차를 두 대를 사지 말고 그쵸. 아반떼 N을 사서 그냥 두 대의 그 감성을 느껴라. 그쵸, 맞습니다. 장점 끝인가요? 일단 가장 큰 강점은 그거고요. 네. 가장 안 큰 장점은 어떤 거죠? 이제 세세한 좀 짜잘한 장점들 얘기하자면은 네. 차가 아반떼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대형 차들에 비해서 크기가 뭐 실내 아까 제가 넓다고 말씀을 드렸어도 차 크기 자체는 막 엄청 큰 편은 아니니까 이제 좁은 길 갈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고 이거는 단점에서 얘기해야겠네요. 잠시만요. 아무튼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단점은 안 물어봐야지.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일단 이거 아까 반자율 주행 없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거는 장점인 게 기본적으로 그 차선 유지가 들어가요. 잠깐만, 차선 유지만? 네네. 중앙 유지 장치. 중앙 유지. 그러면 크루즈를 키면은 차간 거리도 해주나요? 차간 거리가 안 되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뭐지? 그래서 뚫린 길 달릴 때는 사실 뭐 자율주행이나 다를 게 없죠. 앞에 차가 없으면은 그냥 속도 100 이렇게 고정해 놓고 이거 차선 유지 켜놓으면은 아니 근데 오히려 반대가 더 낫잖아요. 차라리 핸들은 잡고 가고.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되게 더 낫는데.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요 범퍼 형상을 또 새로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개발 비용 아끼려고. 굉장히 잘하시네요. 혹시 뭐 현대 관계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차에 그냥 관심. 나의 생각. 네. 그러면 단점 또 가야죠. 단점으로 일단 회전 반경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꺾었을 때. 유턴을 3차로 기준 겨우 해요. 보통 마티즈로 하면은 1.5에서 2면 끝나죠. 일반 차들은 일반 차들도 2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3. 얘는 3도 겨우. 뭐지? 이것도 이거 뭐 한 바퀴 반만 돌아가나요?
핸들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 생각보다 이렇게 길진 않구나. 이게 그 전륜 구동에다가 그 LSD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구동 축 그 회전할 때 요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그래서 회전 반경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 끝인가요? 그거랑 연비 부분이 연비. 이제 조금 그 내가 덜 밟으면 연비가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덜 밟아도 그것보다 좀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야, 그러면 차주님 연비 한 몇 가지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도를 해서 이 정도 밟으면 한 연비 한 이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일반 아반떼들이 네. 보통 그래도 시내 주행에도 10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시내 주행을 하면은 정말 6, 7, 8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발 컨트롤하고 연비 주행을 해도 6, 7, 8 나오면 한 8 나오면 잘 나온 거고요. 조금 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 정도 또 있나요? 단점이? 단점 또 요 기본 휠 사이즈가 큰 편이라서 네네. 그리고 요 아반떼는 그 댐핑 스트로크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서스펜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짧다 보니까는 아무리 승차감을 소프트하게 해놔도 그 포트홀이나 이런 맨홀 같은 거 좀 깊게 뚫려 있는 거 그런 거 지나가면은 진짜 차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충격도 좀 크고요. 마음이 좀 많이 좀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지나갈 때마다 진짜 가슴이 막 철렁하고 휠 깨질까 걱정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잠시 밖에 세우고 확인하고. 그래서 보통 아반떼는 차주분들이 뽑자마자 이제 이게 19인치인데 18인치로 맞아.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걸 하는 이유가 승차감하고 타이어 값 좀 아끼려고. 그것도 있고요. 이제 운동 성능에도 사실 이 차급에는 19인치가 좀 과하지 않나라는 말들이 많아요. 차주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19인치? 저는 18인치 단 차를 아직 안 타봐서 비교를 조금 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 얘기 좀 있으니까. 네. 한번 20인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셔도 더 좋다. 20인치는 힘들지 않을까. 반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 그리고는 이제 단점 아까 옵션에서 말씀드렸던 그 HUD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 뒷좌석 그건 사실 안 내려오는 어찌 보면은 그치 단점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제조사에 대한 좀 아쉬운 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제조사에 대한 아쉬운 점이 또 있나요? 아까 플라스틱 좀 말씀해 주셨고 그거랑 이거는 조금 정말 어이없던 건데 트렁크 손잡이가 없어요. 트렁크를 내릴 때 그래서 그 트렁크 보통 이제 이렇게 트렁크 손잡이를 잡고 내리잖아요. 근데 그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트렁크 이렇게 지문 남기면서 도장에다 지문을 남기면서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열 때는 어떻게 열려요? 열 때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딸깍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올리면. 근데 닫을 때가 문제입니다. 트렁크 안쪽에는 있죠. 잡는 손잡이 이렇게 내리나? 그냥 보통 이렇게 안쪽에 있거나 손잡이가 이렇게 별도로 있거나 해서 그 손잡이 잡고 이렇게 내리면은 도장면에 손 댈 일이 없는데 그렇죠. 얘는 닫으려면 도장면에 손이 닿아야 좀 아쉽고. 그리고는 이제 큰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차량 관련돼서 진짜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있나요?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다른 후회되는 점은 하나도 없고 딱 하나 꼽자면은 제가 퍼포먼스 옵션에서 단조 휠 옵션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넣어보고 싶기는 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네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근데 기본 휠도 사실 많이 예뻐서 저는 그것도 후회하는 정도가 한 1단계 정도? 1단계 정도. 근데 옆에 이제 아반떼인데 단조 휠이 있다 이러면 그럼 좀 부럽죠. 부럽긴 하죠. 그러면 좀 부럽긴 하고. 자,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가 혹시 있나요? 수리한 거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메인터넌스 정비성 현대 서비스센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쪽 하시면 돼요. 현대 서비스센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냥 뭐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차를 타고 계시니까 굳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 평은 사실 좀 극과 극이더라고요. 평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은 그 현대 그 모비스 뭐라고 그러죠? 블루엔즈. 블루엔즈가 그 일반 정비소인데
그냥 라이센스만 따와서 이렇게 간판 달아놓고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평이 좀 이렇게 지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런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소모품 유지비인데 소모품에 대한 유지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길들이기도 끝나고 해서 네. 슬슬 엔진 오일을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네. 엔진 오일 가는 비용이 대충 한 10만 원 언저리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이전에 타던 마티즈보다 좀 많이 들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마티즈 할 때는 그래도 한 뭐 5만 원 아, 그쵸. 네. 정도 5만 원이면 정말 충분했죠. 충분했죠. 자, 이 차를 또 첫 차로 또 타시려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그쵸. 하지만 내가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월 얼마 버는데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분들도 분명 많잖아요. 네네. 차주님께서는 좀 타고 계시니까 네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할부로 뽑으시는 분들은 유지비가 좀 걱정이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네네.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월 이 정도는 벌어야 물릴 수 있다. 이제 요 차를 뽑아서 네. 저랑 비슷하게 뭐 차값 한 3, 40만 원 내고 월 기름값 한 3, 40만 원 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월 250 이상은 버는 분들이 네. 월 250 정도는 벌어야. 네네. 근데 그 반대로 그냥 차에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150 정도면 충분하겠네. 따지고 보면. 아니, 사실 그렇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그 차에만. 카푸어 분들의 마인드와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어져서 아, 그런가요? 그쵸.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차에 쓰면은 나는 빚은 지는 거 아니지 않느냐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네. 제가 약간 좀 그런 마인드거든요. 네. 그래도 네. 네. 취향은 존중합니다. 아, 네. 그래서 무튼 내 차주님 생각을 했을 때는 차주님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월 250 정도 벌어야 보험료도 내고 기름값도 그쵸. 내고 뭐에 이렇게 좀 내가 생활도 좀 하고 그쵸. 네, 그렇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차에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있나요? 사실 저도 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가지고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네네. 잡소리하고 풍절음. 일단 풍절음은 일단 네, 100km 넘어가면은 네네. 상당히 크게 들리고 그래도 일단 마티즈보다는 덜하긴 한데 그래도 좀 아무래도 크게 들린다. 잡소리는요? 잡소리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이 차가 뭐 카페나 보면 차량 이슈 같은 게 좀 있나요? 이슈라고 할 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걸로는 그 잡소리 뽑기운 관련해가지고 네. 대시보드 소리라던가 B필러 쪽 소리라던가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거란 말이죠. 그쵸. 꼭 알아야 될 점. 꼭 알아야 될 점 네. 일단 시승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시승을? 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생각하셨던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봤던 차의 이미지랑 실제로 타봤을 때 이 승차감이 확실히 그 가장 많이 와닿거든요. 네. 차이점이 일반 차들이랑 차이점이. 그래서 승차감에 좀 적응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꼭 시승을 해봐라. 네. 그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 친구야. 등급 추천 좀 해달라고 한다면 차주님에서 뽑은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시트만, 만약에 그 뭐 체형에 따라서 시트만 버킷으로 넣고 네. 단조일 정도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 만날 때마다 부럽다 외칠 수 있습니다. 색깔도 똑같이 퍼포먼스 블루. 그러면 더 배알 꼴리게 되겠죠. 자, 이 차를 이제 살려는 분들 보면 카페에다 글 쓰잖아요. 네네. 어떤 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으세요? 뭐 보통 다들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중인데 차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런 글이 사실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제일 많았던 거구나. 알겠습니다. 네네.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거는 뭐 그냥 현대 그쪽 대리점 쪽에다가 그렇죠. 뭐 차가 안 나오는 건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게 아니라 카페에다가 써도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네네. 그러면 사실 현대 쪽에 전화를 하면 되거든요. 그 누구죠? 기억이 안 나요. 그 형님한테 몽구. 네, 몽구 형님 전화하면 되잖아요. 차 한 대 좀 해달라. 물론 전화번호 저 모르랍니다. 아, 네.
이거 경쟁 차종 좀 고민 좀 많이 좀 하신 분 계시는가요? 아반떼 N하고 막 고민하는 차. 요거랑 고민한 차는 사실 있나요? 저기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거 말고는 없고 경쟁 차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이 차랑 고민을 많이 해요. 그거는 차주님 얘기죠. 네네. 그거 말고 경쟁 차종이요? 네, 경쟁 차종. 경쟁 차종으로 말씀드릴 있나요? 일단 BMW에 제가 막 이렇게 1대1 대결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사실 성능이 얼마나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그냥 뭐 M2나 그 정도 1 시리즈에 그 135인가 130인가 있는데 걔랑 서킷에서 비슷하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 때 BMW 135냐 1 시리즈냐 아니면 아반떼 N이냐 그 고민을 많이 하나요? 사실 근데 오히려 그쪽에서 M 타다가 막 M5 막 이런 거 타다가 아반떼 N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거 꽤 많아요. 네, 네. 제 주위에도 꽤 많아요. 뭐 본인이 포르쉐도 타고 있고 네. 막 그런데 아반떼 N으로 넘어왔다 막 이런 사람도 생각보다 맞아요, 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튼 네네. 여기까지.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 꼭 시승할 때 승차감을 좀 느껴봐라. 네네. 승차감에서 사실 적응을 하기가 힘들 것 같다 싶으면은 포기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그냥 일반은 세단이 아니다. 정말 N이다. 그렇죠. 아무리 이제 일상 주행이 가능하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는 N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하고는 서스펜션 세팅이 많이 달라요. 다르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두 얼굴을 가진 차. 굳이 점수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5점 만점에 6점 주겠습니다. 이야, 아주 멋지시. 만약에 현재 기준에도 다시 산다면 이 아반떼 과연 또 사실 건지 아니면 두 번 살 차는 아니다. 다른 차 갈 것 같다. 만약에 살 것 같고요. 또 다시 산다. 네, 또 사서 그때는 튜닝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튜닝을요? 네. 지금도 타고 계신데 굳이 또 그때 가서 또 사서 또 튜닝 하신다? 이 차는 약간 순정지향으로 탈 것 같고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이제 아반떼 매력에 빠져 있다. 네네. 제가 한 10년 뒤에 연락드려서 그때까지도 또 빠져 있는지 한번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되면 꼭 질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멋진 차주님은 전혀 안 그렇다는 거.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나요? 아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싶던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 제가 저기 질문을 몇 개 좀 빼먹어가지고 일단 주위 반응. 주위에서는 다들 아반떼 N을 뽑네,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돈 씨의 대명사 아니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돈 씨 대명사.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차? 야, 그 돈이면 어떤 차? 이제 근데 또 그 친구들이 차는 또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차라고 딱 대지는 못하고 그냥 아반떼 N 하면 그돈 씨 이것만 알고 그돈 씨 있는. 정도. 그 정도. 그리고 하차감은 실제로 되게 많이 느끼는데 차 어디 대놓고 잠깐 어디 갔다 오고 이러면은 막 사진 찍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특히 어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반떼 N이다. 어린 친구들이라 하면은 한 나이대가 한 중학생 이하 친구들이. 중학생이면 그러면 중학생까지. 고등학생 이상부터 이제 그돈 씨라는 단어를 이제 좀 아는 친구들. 고등학생부터는 이 차는 이제 중학교까지만 먹힌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른들도 막 어떤 지나가는 아줌마도 막 쳐다보더라고요. 아줌마? 네, 색깔이 특이해서 본 건지. 색깔이 이뻐서. 얘는 아반떼인데 색깔이 이렇게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하차를 받았었다.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런 건데 딱히 없으시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NGS 버튼, 저 누구산 버튼을 썼을 때는 잘 쓰시는 편이세요? NGS? 가끔씩 씁니다. 가끔씩? 네. 어떨 때? 이제 이런 일반 모드로 놓고 가다가 추월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 그럴 때 이제 좀 가속이 필요하다. 그럴 때 누르면 정말 순식간에 다르죠. 그러면 사실 아반떼 N을 타다 보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신호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뒤에서 이렇게 좀 신호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신호도 좀 많이 받나요?
방금 저 앞에 지나간 제네시스 쿠페가 뒤에서 네. 바짝 붙어가지고 네. 대결을 원하고 있던 것 같은데. 보셨어요? 네. 그런 신호를 좀 많이 받으시는데. 저는 그렇게 막 많이 받진 않고 그런 건 있어요. 경찰차들이 가끔 뒤에 붙어가지고 구경해요. 경찰차 분이? 네. 경찰차들이 그래서 막 뒤에 붙으면은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경찰차가 뒤에 붙으면 나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랬을 때 이제 경찰차 뒤에 붙은 다음에 바로 그냥 NGS 누르고 그냥 바로. 그거는 좀 불법일 것 같아서 좀 쫄려서 못하고. 그래요? 아니 현대에서 정상들 맞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팝콘 이렇게 소심하게 터뜨려주면은 그제야 만족한 듯이 이제 다른 차선으로 빠지고. 경찰차 분이? 진짜로요. 네. 진짜로? 한 두세 번 겪었어요. 두세 번? 그럼 이제 경찰차들이 차 뒤에 이제 바짝 붙어서. 네. 바짝 붙어서 구경. 그분도 이제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경을 한다는 게 서로 주행 중에 이제 구경을 한다는 거죠, 경찰차. 그쵸. 뭐 신호 걸려 있을 때라던가 이게. 그러면 차주님께서 그 경찰차 분이 내 차를 보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아주 룸미러라 이렇게 보시나요? 네, 룸미러를 이렇게 보면은 그 경찰차는 이렇게 썬팅이 짙게 안 돼 있거든요. 보면은 막 이렇게 제 차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경찰관들 두 분이 말씀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바로 뒤에서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뒤에 차 타시는 분은 원래 전방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주님 차를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뭔가 눈빛이 달랐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 차를 이렇게 막 손가락질도 해요. 손가락질. 저거 아반떼 N이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아반떼 N이다. 또는 옆에서 이제 번호판 조회를 해.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끊을게요. 네.